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네, 새해 즈음이 되면 다들 서점에서 한 번쯤 들었다 놨다 하는 책이 있죠. 경제 전망서, 또 2021년 트렌드, 이런 것들입니다. 대형 서점에 평대에 올려진 다양한 전망서들, 경제 재테크, 트렌드 전망서들, 이런 책들 중에서 17권을 리뷰를 해보았어요. 제가 읽어보고 내용이 겹치는지, 겉만 번지르르 한 건지, 글이 술술 읽히는지, 또 알찬 정보를 주는지, 저자의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한 7권 정도의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단 누구도 예측 못한다는 대한민국 부동산 전망서는 제외했고요. 일부 테크적 전문성이 너무 짙은 책들도 제외했습니다. 또 너무 중복되는 미래 예측서도 살펴보고 일부 제외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위기가 아닌 기회의 관점에서 가볍게 소개해 드릴 테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우리 삶에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네. 2021년 전망서를 경제 전망, 투자서 10권, 그리고 종합적인 전망서 1권, 그리고 삶과 마케팅 트렌드에 관련된 3권, 그리고 기술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3권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트렌드 코리아 2021인데요.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님의 책이죠. 이미 해가 거듭할수록 이번엔 어떤 트렌드가 나올지 다들 궁금해하는 책이고요. 이 책의 트렌드로 나오면 또 그것이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제시했는데요. 브이노믹스, 레이어드 홈, 자본주의 퀴즈, 거침없이 피보팅, 롤코 라이프, 오아운, N차 신상, CX 유니버스, 레이블링 게임, 그리고 휴먼 터치,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부캐라는 단어가 유행이죠. 멀티페르소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MBTI, 꼰대 레벨, 그런 등등의 자기 진단 테스트와 같은 게 많이 유행하잖아요. 사회적 접촉이 줄면서 실존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트렌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알아볼까요? 롤코 라이프인데요. 롤러코스터의 줄임입니다. Z세대, 그러니까 95년생 이후에 출생한 지금 10대에서 한 20대의 이 세대의 라이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롤러코스터처럼 다른 것에 새로운 것들에 반응하고 또 즐기다가 금세 흥미를 잃고 다른 재미로 갈아타는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유행도 금방금방 변하고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을 무척 서칭하고 즐기죠. 롤코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공들여 준비한 완벽한 마케팅보다는 미완성이어도 치고 빠지는 숏캐팅이 먹힌다고 합니다. 재미있어요. 이 책의 트렌드는 화제가 되어 인용되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게 되는 건 트렌드를 서술한 문장 하나하나가 워낙 야무지게 잘 쓰여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읽는 동안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책은 2021 트렌드 노트입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생활과학, 생활변화, 관측소의 연구원들이 쓴 책입니다. 소셜 빅데이터 상의 키워드 분석으로 나온 트렌드인데요. 트렌드의 진폭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는 이유는 이 책이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이 내용은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6장은 코드의 변화인데요. 온라인 게임 이런 것에 문외한 사람들은 읽어야 할 챕터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코드를 바탕으로 비대면 시대의 교본인 게임의 문법, 게임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7장은 디지털 시대의 어휘력인데요. 해시태그 언어에 대한 분석으로 브랜딩을 고민해 보도록 서술하여서 매우 긍정적이고 저 또한 매우 활용도가 높은 챕터였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2021
마크로밀 엠브레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이고요. 엠브레인은 조사회사죠. 머리말 제목이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다시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아마 트렌드 코리아 책에서 레이블링 게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같은 내용의 공통점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정체성 찾기죠. 여기 트렌드 모니터에서는 비언어적인 소통이 결핍되는 코로나 시기에 더욱 이러한 정체성 찾기의 욕구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트렌드 키워드는 홈 루덴스, 홈 플랫폼, 탈감정 노동, 스테이케이션, 손곤의 리더십, 딥텍트, 경험 구독 서비스, 그리고 취향 마케팅, 초개인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의 트렌드나 전망서들이 대개 공급자 위주의 시각이 많아서 앞서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트렌드니까 앞서가는 게 맞지만요. 이 책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연관 검색어, 검색량 분석을 더해서 만든 트렌드라서요. 미래 전망과 현 소비자 간의 간극을 좁히면서 2021년 마케팅이라든지 전반적인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워크, 데일리 라이프, 컬처럴 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모니터링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뒷부분에 넷플릭스 유저 프로파일 탐색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도 참 재밌었습니다. 투자서 전에 종합 전망서 먼저 가볼까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네, 세계 미래 연구기관인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예측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유엔과 유엔 산하 연구기관, EU,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랑 협력해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해요.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 미래 인류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만큼 시간을 내어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는 챕터만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술, 그리고 부, 교육, 시민, 국가, 비즈니스, 일자리의 미래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키워드 설명할까요?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화폐, 핀테크, 가상국가, AI 정치인, 긱 이코노미, AI, 빅데이터, 화성생활, 디자이너, 베이비 이런 것들입니다. 키워드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시나요? 이런 키워드만 봐도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고요. 앞으로 부동산, 주식, 금, 미술품 등 이런 자산도 토큰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핀테크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암호화폐와 또 각국 중앙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정말 달러의 패권이 사라지는 그런 미래가 올까요? 어느 국가가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긱워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긱 이코노미는요? 플랫폼 노동자라 불리는 긱워커가 크게 늘어날 예정인 만큼 이 책에서도 그와 더불어 번창할 사업, 또 지능산업, 그리고 뜨는 직업, 또 미래의 기술 9가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자녀의 미래나 우리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양이지만 기본에 충실한 예시, 그리고 설명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글을 쉽게 쓰고 있어서 아주 잘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서를 좀 리뷰해볼까요? 먼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제로 이코노미입니다. 저자는 LG경제원 연구위원이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에 2년 동안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 유명한 3프로TV에도 출연 중입니다. 제로 이코노미란 제로 금리, 제로 물가 상승률, 제로 출산율, 제로섬 경제라는 현상을 지칭해서 쓴 표현입니다. 제로 이코노미를 소개한 다른 유튜브 영상도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암울하게만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021년 경제 전망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심플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필요한 이야기 다 해주고 있는데 쉬워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경제 전망이 궁금하다면 이 책부터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차분하게 현재와 미래를 곱씹어 보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다음 돈의 미래인데요. 그 유명한 투자자인 짐 로저스의 책입니다. 영문본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만 못 찾은 건지 좀 의아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무언가 대단한 이야기를 책에서 원한다면 아마 구입해서 볼만할 것 같진 않아요. 풍부한 분석보다는 간단 명료한 이야기 책입니다. 대체로 중국의 낙관적 미래를 제시하는 데 많은 면을 할애하고 있고요. 사실 짐 로저스의 생각이 궁금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주식에 열광하는 상황에서 그의 조언은 지나치지 않고 읽어볼 만은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오고 있고 또 금은 달러에 투자하라는 그런 내용, 중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투자하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추계 전환. 마우로 기엔이라는 와튼스쿨 국제경영학 교수이자 글로벌 트렌드 또 국제 비즈니스 전략 전문가의 책인데요. 부제는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입니다. 2030년쯤에 세계의 중심이 이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노동, 소비자에게 미치는 이러한 메가 트렌드를 제시하는데요. 이분도 인구 구조의 변화에 기반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프리카,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세대보다는 실버 세대 그리고 여성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생률과 세대에 대한 해석도 읽어볼만 하고요. 도시나 과학기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제로 이코노미와 짐 로저스의 돈의 미래와 겹치는 이야기가 많지만 결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로 이코노미 내용보다는 그 내용도 많고 더 다루고 있는 분야도 넓습니다. 제로 이코노미를 읽으시고 나서 2030 추계 전환을 읽어보신다면 더 깊이 있게 세계 전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의 골든타임인데요. 저자는 박종훈 씨이고요. KBS 경제금융 전문 기자입니다. 3프로 TV에도 많이 나오시죠. 이 책의 부제는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부를 키우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 책이 2020년 10월에 출판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보아도 매우 유효한 책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버블, 연준, 부채 사이클, 버블의 정점 시그널입니다. 버블 정점의 시그널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통화가치 급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버블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이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싶다면 놓치지 말고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런데 책이 조금 어려워요. 버블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들의 특히 미국 정부의 양적 완화와 경기 부양책으로 주요국의 자산 가격이 치솟는 현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버블은 언제고 꺼지게 돼 있는 것이죠. 유동성의 급증과 실물 경제의 하락이라는 코로나의 역설을 연준과 부채 사이클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연준은 왜 버블을 키우는지, 연준이 치솟는 자산 가격을 계속 떠받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지, 실물 회복까지 양적 완화를 밀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버블이 정점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시그널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 책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2021년 화두가 버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건 아마 버블의 시그널이겠죠.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그러니까 장기 채권 수익률이 단기 채권보다 낮아지는 현상, 그리고 통화 가치의 급락 현상, 이런 것들이 시그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밖에도 중국 경제 버블과 한국 증시의 몰락의 시그널 이런 것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살짝 있는 편이라서 별 3점을 주었어요. 다음에 부의 대이동인데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신한 AI 어드비저리 본부 팀장인 오건영 선생님의 책입니다. 부제는 금과 달러의 흐름으로 읽는 미래 투자 전략입니다. 이 책은 2020년 7월 초판 발행된 것이라서 지금과는 시차가 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읽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 이후에 금값이 좀 하락했다가 지금은 좀 오른 상태거든요. 어쨌든 하지만 2020년 내내 시장 흐름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다시 그 흐름을 읽으시고 2021년과 연결해서 방향성을 고민하기에 여전히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파트 1은 기초 지식편이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읽는 환율과 금리에 대한 이해. 파트 2는 달러 투자편. 그래서 궁극의 안전자산 달러로 포트폴리오를 보호해라. 달러 패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다루고 있고요. 파트 3은 금 투자편. 그래서 초저금리의 장기화. 이런 시기에 황금의 시대가 돌아왔다. 유가와 금값, 또 원자재 시장, 달러와 금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4는 최종 정리편으로 위기에 강한 자산에 투자하라인데요. 이 마지막 편은 특히 지금 2021년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1 글로벌 투자 트렌드라는 책입니다.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부제는 낮은 금리, 넘치는 유동성, 2021년 돈은 어디로 모일까입니다. 무척 궁금한 부분이죠. 위기 후의 장기 구조적인 성장 트렌드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성장주나 가치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생기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만듭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하지만 금리와 채권 투자의 관계, 또 리츠 시장, 그리고 신흥국, 투자 다변화 등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할 종목과 기업을 찍어주고 왜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린 러쉬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그린빌딩, 친환경, ESG라고 하죠. 환경과 사회와 정부가 연관되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하나하나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가상라이프, 메타버스에 관한 주식으로 게임주와 관련된 것들, 또 5G,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종목을 이야기해 줍니다.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모르는 기업이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러고도 투자를 실패하는데 투자 전문가들도 투자를 실패하는데 잘 몰랐던 저와 같은 개인들의 투자 수익은 과연 실력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책은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 전망입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그리고 오마이스쿨의 대표 강사이신 김광석 선생님의 저서인데요. 부제는 코로나 이후 경제를 바꿀 20가지 트렌드입니다. 이 책에서는 2021년을 경제 이탈점, 엑싯의 시기라고 보고요. 새로운 경제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세계 경제 이슈 7가지, 한국의 경제 이슈 6가지, 그리고 산업과 기술과 관련된 이슈 7가지, 딱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디지털 통화 경쟁에 대한 챕터도 가장 자세하고 명료했던 것 같고요. 환경 소비 트렌드와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정말 거스를 수가 없구나.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전쟁도 더욱 강화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통계 자료가 많다는 점이에요. 네, 이런 점도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스터 마켓입니다. 사실 미스터 마켓은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심플의 TV에 나오시는 전문가들이 쓴 책이죠. 제목 미스터 마켓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주식시장이란 마음을 수시로 바꾸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의미에서 변동성이 있다는 의미로 지칭한 단어라고 해요.
그만큼 2021년의 변동성을 의미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책에서는 2021년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선전, 또 실적 장과 관련된 경우에 자동차, 화학, 반도체, 신재생에너지와 언택트 산업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고요. 유망업종 15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언택트 산업, 디지털 인프라 산업, CMO, 그리고 K 콘텐츠, 홈코노미, 폐기물, 미니 LED, 건강기능식품, 미용, 성형, 사무, 업무 자동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읽으셔야 할 책인 것 같아요. 난이도 살짝 있습니다. 다음 금의 미래인데요. 일본인이 쓰신 책입니다. 안전 실물 자산으로 금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하지만 소장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금이 이제 발행자 리스크와 만기 리스크가 없는 화폐라는 점, 그리고 그 금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소개한 책들 중에도 금 투자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책의 출판 시기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네, 다음 다가온 미래는 버나드 마라는 미래학자의 책입니다. 기술 트렌드 2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AI, 머신러닝,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부상, 웨어러블부터 증강인강까지, 그리고 빅데이터와 증강분석, 스마트 공간,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디지털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자연 언어 처리, 음성 인터페이스와 챗봇, 컴퓨터 비전과 안면인식, 로봇과 코봇, 자율주행차, 5G 및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한 네트워크, 유전체 약 및 유전자 편집, 기계 공동 창의성 및 증강 디자인, 디지털 플랫폼, 드론과 무인항공기,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보건력, 양자 컴퓨팅,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대량 개인화 및 마이크로 모먼트, 3D 및 4D 프린팅과 적층 가공, 나노 기술과 재료과학. 와, 어렵죠? 네,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기술 트렌드를 그 토대와 시너지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활용 사례, 또 그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주고 기술과 기술 간의 연관성, 또 발현 정도, 발전의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보내요. 저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다음 테크노믹스 시대의 그의 지도입니다. 저자는 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전문위원이신 박상현, 그리고 자동차 부문 애널리스트인 고태봉 씨의 책입니다. 신프로 김동완의 추천의 변을 보면 기술의 발전이 어떤 부에 기회를 주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 투자를 하려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또 투자적 관점에서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이라서 투자서에 더 가까울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기술과 비즈니스 관점에서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서 기술 비즈니스 분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핵심 문장은 밑줄도 그어져 있어서 독자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하드웨어 기술 8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한 327페이지로 분량이 좀 많고요. 기술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보시라고 권해드릴 책입니다. 저는 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센서 산업이면 센서 산업 종류별로 자세히 제시하고 그림도 있고 후방 산업, 전방 산업 등 설명이 매우 자세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1입니다. 커넥팅 랩이라는 IT 포럼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부제는 언택트 시대의 콘택트 기술, 접촉의 종말, 새로운 연결입니다. 한눈에 보는 언택트 시대로의 변화, 요약 페이지에서는 기술의 진화 과정을 잘 정리해 놓아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AI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게 1956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딥러닝은 2006년, 아이폰의 첫 출시가 2007년이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드는 내용이었고요. AI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가 출시됐던 게 2011년이었고, 숍 스트리밍 서비스가 2016년, 오픈 뱅킹이 시행된 게 2019년, 금융 데이터 거래소가 설립된 게 2020년이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될 산업인 AI, 스마트 디바이스,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 커머스, 금융 분야의 변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머스 챕터와 디지털 마케팅 챕터가 저에게는 매우 유용했어요. 마케팅 에이전시의 매출 변화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WPP 그룹이 7% 성장하는 동안 그 액센슈어 인터랙티브 그리고 딜로이트 디지털 이런 회사의 성장이 매우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질 예시가 풍부해서 마케팅 관련 직업을 가진 분들은 필독해 보시라고 권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인데요. 자꾸 버스라고 읽게 돼요. VERSE, verse입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는 기술적 차원의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최근의 트렌드 전망서에서 메타버스를 모두 이야기하는데요. 주로 키워드로서 그리고 기술적 차원으로서 디지털 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세계를 소개하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가능성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요, 이 책은 인문적 소양을 살짝 부추기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로보틱스, 산업공학 이런 전공인데 인지과학도 전공하고 있고 교육공학도 전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현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끌어와서 전개합니다. 디지털 테라포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고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도구를 만드는 호모 페베르, 그리고 유의를 즐기는 호모 루덴스, 그리고 신이 되고 싶어하는 호모 데우스 이런 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재밌어요. 이 책의 내용이 무척 많은데요. 다음의 문장으로 이 책의 내용을 상상하고 읽어보시라고 권해봅니다. 왜 인간은 증강현실에 빠져들까? 증강현실은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그 메타버스 속 인간은 무엇을 하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챕터를 보자면 메타버스 속 스키너 상처받은 뇌를 위한 안식처 이런 류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결론적으로 인지과학 또 인문적 소양과 산업공학이 바탕이 된 재미있는 메타버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7권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트렌드 코리아로 가볍게 트렌드를 읽고요. 메타버스와 모바일 미래 보고서를 통해서 기술 트렌드와 모바일의 현실적인 변화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을 본다면 다양한 분야의 미래의 트렌드를 내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점의 고민들을 들여다보실 호흡이 되실 것 같아요. 제로 이코노미나 축의 전환, 2030 축의 전환 중에서 하나를 읽으시고 현실적인 주식 투자에 조언이 가득한 미스터 마켓을 읽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저의 픽입니다. 성급하고 싶을 때 우리는 재미있는 스토리 또 관심을 갖고 더 큰 그림을 보면 아무래도 보는 비유나 눈이 많이 확장이 되죠. 그런 깔때기 형태로 이슈를 접하고 조금씩 좁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